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2시구나. 12시 40분입니다. 시간이 맨날 헷갈려요. 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헷갈리는데. 자, 12시 40분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두 번째 주제에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냈다. 트럼프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협상 전략을 위해서 거짓말을 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보도가 MBC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아, 오늘 나왔군요.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전부 짚어볼 텐데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제가. 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많이 줄였는데 우리 대호 PD가 준비해온 PPT 자료가 60장이 넘어. 그러네요. 엄청 줄었네요. 네,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그랬는데 자, 네. 중간에 내가 저기 편집 잘못해가지고 몇 개 날라간 것도 있고 그래. 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첫 테이프를 일본으로 끊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를 받아냈다라고 지금 기고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고 사실은 트럼프가 협상 전략으로 쓰고 있을 뿐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시바도 여기에 동참을 해준 거네. 그러면서 자기 실리를 챙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시바가 침묵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그 밑에 관료들이 나서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이 자료가 뭐죠? 자, 일본과 미국이 그동안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얼만큼 미국과의 무역을 하길래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5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이번 관세 협상에 태운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최근 연도 것까지 자료를 다 조사해 왔는데 주로 공식 정부 자료, 우리나라로 치면 통계청이죠. 미국 상무부 장관님도 나오긴 하는데 그 자료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봐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장에 크게 한 장 보여주시면 최근 연도에 들어서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진 건 맞아요. 그러나 6년간 19, 20, 21, 22, 23, 24, 25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6년간 걸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연평균 174조. 일본이 미국에 무역한, 수출한 전체의 상품. 174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5,500억 달러를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했다 그러면 지난 5년 이상간에 무역해왔던 모든 금액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역 관세를 5년치 이상을 주면서 관세를 10%를 내릴 만한 만큼 큰가?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트럼프가 교묘하게 5,500억 달러의 투자라 그랬어요. 투자. 그러면 투자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투자. 무역 규모는 봤으니 투자를 살펴봤더니 투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한 해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이미 미국 투자 국가 1위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장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60년 동안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냐? 7,830억 달러. 그런데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돈을 또 때려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7,8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관세 10%를 깎겠다고 5,500억 달러를 갑자기 태운다? 겨우 10% 깎겠다고. 아예 0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일본이 벌어들였던 그 돈을 다 때려 박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은 그냥 지난 5년 동안 그 헛질을 한 거네. 그러니까 무역 규모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수밖에 없고. 액수가 지나치게 그렇죠.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호 PD가 말씀하신 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역하는 규모가 있는데 어떻게 5,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느냐.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어떻게 이렇게 커지냐. 아니 5년 동안 한 거 5년 동안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교역한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보다도 큰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내놓냐. 심지어 투자 금액보다도 60년 동안 투자한 것보다도 많다.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0년 동안 그죠, 그러네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지금 트럼프가 5,500억 달러라고 말했는데 너무 크다. 말이 안 얘기죠. 된다. 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일본이 지금 미국 여태까지 투자한 게 1위 국가인데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재밌는 게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도 1위인 국가입니다. 그죠. 그 안전성을 강조하던 흔들리지 않는 미국 국채 보유 1위인 일본을 자극했다가 매각한다 하거나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를 일본이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일본한테 그렇게 막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외환 보유고가 그래요. 지금 일본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가 11,300억 달러예요. 네. 11,300억 달러. 근데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5,500억 달러란 말이에요. 2배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일본이. 네. 여차하면 풀어버리면 미국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옆에 조언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네. 이건 무시해 주시고 네.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무역 규모도 연평균 174조 정도. 그리고 투자는 1위, 전 세계 1위고 국채 보유도 1위인 국가인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일본 분기별로 평가해서 다시 25%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돈을 때려 박는데 바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5,500억 달러라면은 수치가 지금 저렇게 돼야 되고 수치 90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25%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바로 해버립니다. 뭔데? 이거 완전히 그러면 일본은 돈 뜯기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거의 강탈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실제 투자 금액이 아닌 허울뿐인 전략적인 금액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농수산물 개방하고 보잉 항공기 산다 그러는 게 3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720조는 어디 갔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독소 조항의 계약이 있다. 투자한 금액은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뭐 투자야. 그거는 그거지. 뭐. 근데- 다 바치는 거지. 근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 LNG 합작 법인 설립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조인트 벤처라고 설립을 해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금은 여기에서 5,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요. 근데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수조 원 달러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뻥카쳤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왕고래 시추 사건 때도 들어봤던 엑손, 모빌, BP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이 손절을 했어요. 이거 참여 못한다. 왜?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의 환경에 가서 사람이며 장비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죠. 알래스카가 워낙 추운 곳인데. 두 번째, 손익분기가 아무리 때려도 안 난다. 세 번째, 미국의 가장 무섭다라는 환경단체와 싸울 자신이 없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 정부의 부탁이라도. 그래서 손을 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었습니다.
야, 이게 투자를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사갈 거니까 투자해라. 이게 투자를 끌고 오려고 지금 약간 뻥카를 날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참여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본은 지난 백악관 했을 때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성격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즉 한국이 저 LNG 알래스카 사업에 지금 세계 석유 회사들이 손을 놨기 때문에 와서 너네가 짓고 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일본이 투자하는 성격으로 관세 협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미국 알래스카에 투자하면은 관세 깎아줄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는 액수를 부풀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금융에 대한 신용 보증의 형태로 최대 액수가 5,500억 달러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용을 받은 합의문도 없다.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시바가 미국한테 거의 공수표만 날리고 대충 뭐 그 관세 협상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이시바가 사퇴할 이유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19일 날 또 필리핀이랑도 무역협정을 관세 협상을 했어요. 트럼프가 약 30조 원 규모 농산물 개방과 보잉 항공기 구매 약 3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약 체결 관세 협상을 했는데 20%에서 19%로 1% 깎아줬거든요. 1%. 그러면서 1%의 차감은 클 것이다 하면서 생색을 냈는데 베트남이 저번에 트럼프와 협상했을 때 46%에서 20%를 깎아줬어요. 네. 26%를. 거기도 약 30조 원 규모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영국의 보잉 항공기 100대, 인도네시아 모디 총리도 비슷한 금액이고 다 20, 30조 플러스 알파가 평균 금액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일본의 5,500억 달러가 딱 750조가 찍히더니 한국에 548조 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알래스카 투자 받아내려고 또는 뭐 다른 뭐 우리나라에 요구한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나온 거로는 미국의 조선소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지금 이제 조선사람이 망해졌는데 미국 해군이 지금 배를 많이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미국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지어라 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드리니까 조선소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의 해상력 군사력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미군이랑 근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위협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홍콩에서 기업이 매각한 게 뭐냐면 그 운하 항구권을 매각을 했거든요.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파나마 운하였던 것 같은데 그 운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운하에 대한 설계를 그때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항구 해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운하는 일반 선박과 다르게 배 크기가 좀 달라야 돼요. 그 삼중 관문에 있어요. 물을 채워서 넣는 관문이 있는데 그 배 크기에 맞는 조선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조선업은 미국에서 잘 안 다룬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양 산업이 됐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국가들 중에 배를 잘 만드는 조선업이 뛰어난 국가가 어디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일본을 타겟팅 삼아서 일본이 5,500억 달러 낸 거 봤지? 너네 548조 원 내? 알래스카 사업도 참여하고 조선소도 해. 그러면 사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본의 금액을 뻥튀기 해서 부풀려서 한국에 원하는 거를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희생 없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그러니까 거래 방법이 일본을 막 얘기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갖다 줬어. 그러니까 니들도 좀 갖다 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받은 거 없으면서 뻥카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협상을 위한 뻥카. 결국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뻥카네. 그리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나라들은 호구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면 분명히 트럼프는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캐시머니라고 했다. 돈 나오는 기계다. 그리고 캐시머신이다. 캐시머신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방위비를 10배 내라.
13조 원을 받아내겠다라는 걸 대선 공약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일단 기본적인 사안은 26년도까지 연 1.2조 원 정도 냅니다. 한국이. 그리고 작년비에 8% 인상이라고 계약이 26년도까지 체결돼 있는데 이것도 뒤집어 엎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몇 달 전만까지만 해도 방위비 10배라 해도 13조 원이에요. 근데 이 13조 원이 왜 갑자기 548조로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일부를 예시를 들면서 확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언론사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13조 원 이야기하다가 548조로 바뀌었는지, 일본은 실제로 5,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750조를 어디에다가 이행했다고 하는 건지, 한국의 548조를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 반대로 좀 어때요? 좀 마음이 아픈 게 일본 5,500억 달러에 한국 맞출 수 있을까? 기한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 그 5,500억을 진짜로 내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뻥카잖아. 그리고 보면은 액수가 되게 허황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속 맞춰야 된다?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부터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에 지금 떠도는 언론사들이 이게 그 대한민국을 위한 언론사가 아니라 그 완전 미국을 위한 그 매판 주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국노야 매국노.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다 해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들어가서 그럼 이 LNG 알래스카 사업을 왜 하려고 할까? 저는 이 부분을 결국에 트럼프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라고 봐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처음은 하나는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거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해요. 캐나다 하루 원유 생산량이 4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중에서 얼마를 사가냐? 하루에 388만 배럴을 수입해 간다. 대부분을 다 주네요. 캐나다에다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다음 장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다음 장. 네, 잠깐. 이거 먼저 보여주시면, 캐나다 2024년도부터 너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관세 두드려 맞기 싫으면. 사실 이거 완전 이거 침략자야 이거 완전히 깡패야 깡패. 네. 안 그러면 35% 관세 보내겠다. 이거를 작년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카니 총리가 탄생을 했죠. 트럼프에 맞서 싸우겠다고 탄생을 했고, 지난 백악관에서 캐나다라는 나라는 부동산 물건처럼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죠. 트럼프가 절대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문 중에 어떠한 내용이 중점이 있냐면, 너네 겉으로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통이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온다고 하지만 사실 너네 캐나다한테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면서 관세 35% 매겼잖아. 이건 트럼프 너의 권한이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문에서도. 야. 이것은 침략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 미국 헌법상으로도 위법이에요. 이거 탄핵 대상 솔직히 탄핵감이야 이게. 야. 그래서 그 전장을 보시면, 그럼 캐나다가 만약에 51번째 주가 되면은 자기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원유 수입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왜?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면 미국의 속국이 되니 더 이상 구매한다는 개념은 안 맞죠. 없죠. 자기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미국은 어차피 중질 원유라고 하는 그 원유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산업 체계로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원유는 어디다가 팔까? 그게 바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LNG 알래스카 사업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시아에 갖다 팔자. 트럼프가 얘기하는 에너지 공급망은 이 에너지 공급망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얘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강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매. 그냥 떠넘기는 거잖아. 떠넘기기 위해서, 물건을 강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싸게 사와야 되고, 싸게 사오기 위해서 협박하고, 싸게 사온 다음에 팔기 위해서 또 협박하고, 여기도 협박, 저기도 협박. 그렇죠. 야, 이거 정말 희한한 놈이네. 미국 이렇게 하면은 미국 망해요. 미국이 지금 그나마 이게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그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나름
그 국제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지킨다는 이런 명분 때문이었는데 명분 자체가 작살이 나는 거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빨가벗고 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물건, 미국 자본 갈 데가 없어요. 미국이 100년 넘게 지금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적어도 외형상 공정함을 유지하기 때문인데 이제 미국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원유를 수입해오던 주요 국가였던 캐나다에 속국을 만들면 더 이상 수입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남은 원유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 판다? LNG 알래스카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에 팔라고 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 돈에 대한 거는 지금 일본이 진행이 되면 투자하겠다의 상향으로 보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러면 남은 건 한국이 참여하냐?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에 굴복하고 51번째 주가 되느냐? 요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트럼프한테는. 야. 근데 한국이 LNG 알래스카 사업을 참여할 리가 사실 전무하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는데 3부 토건은 가능하다 할 거다. 그 외에는 가능한 회사는 아예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야,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와주면 제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저만의 관점에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풀어본 건데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언론들이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좀 조목조목 짚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반대로 정부가 조급하게끔만 느껴지는 기사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오늘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 것이 지금 당장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 관세 협상이 미뤄지는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수구 적폐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은 우리가 더 관심 범위를 넓혀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 역할을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뭐 우리나라 내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울러야 되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대호 PD 상당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배한테 다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료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트럼프가 뻥카를 날린다는 건 제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만 요렇게 또 뻥카를 날리네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 트럼프란 놈이 전 세계를 다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윤석열이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윤 트럼프인가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왜 일본과 한국 이런 국가들이 관세 서한 1순위였나?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 아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적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내용이 좋았어야 될 텐데 왜 1순위가 한국과 일본 이쪽이었지? 그리고 왜 바로 브라질 쪽에는 50%를 때렸지? 그 공통적으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나라 애들은 트럼프 또는 성조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시위자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고 너네 나랑 잘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돼서 내가 몇 마디 뱉으면 너네 지지율 안 좋을 거 난 알고 있어 라고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의 극우들은 성조기 들고 설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에 너네 마음대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재판받는데 마녀사냥 재판하지 마 라고 관세를 50% 매기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쪽에서 괜히 윤석열을 계속 거론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뒷구멍으로 계속 거론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나라 국익을 팔아서 지 목숨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놈을 보고 우리는 매국노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역시 매국노라고 부르겠죠.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아무튼 우리가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 오늘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말보로 박님께서